오늘도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 할머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이고, 요즘같이 더운 날엔 에어컨 켜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나는 낮에는 선풍기로 버티고 진짜 못 참겠을 때만 밤에 한두 시간쯤 에어컨 켰어요. 식구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번 달 전기세 고지서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네요. 평소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왔더라고요. 아낀다고 아꼈는데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쓴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순상님이 똑소리 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전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군요. 요즘 박 할머님처럼 전기 많이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이 훅 올라서 당황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세 아끼는 법 하나씩 딱딱 짚어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첫 번째, 에어컨 요금 진짜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전기 누진세 무섭지 않게 탈출하는 전략. 세 번째, 가전제품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꿀팁. 네 번째, 전기요금 미리미리 줄이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전기요금 고지서 보면서 내가 뭘 썼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억울함 줄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 요금 진짜 줄이는 방법. 올여름 벌써부터 에어컨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서는 덥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켜기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진짜 실속 있는 에어컨 요금 절약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온도 설정입니다. 보통 덥다고 생각해서 18도, 20도 이렇게 너무 낮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에어컨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서 전기 사용량이 확 늘어나게 돼요. 에어컨은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전기세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요. 냉방병 걱정 없이도 요금 아낄 수 있는 온도는 바로 26도에서 28도 사이예요. 이 온도면 몸도 시원하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26에서 28도 사이로 온도를 설정했으면 만지지 마세요. 자꾸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잠깐 외출하니까 꺼야지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전기요금을 더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질 때 초기 전력 소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외출이 30분 이내라면 켜두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세 번째는 선풍기 병행 사용입니다. 선풍기 전기세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에어컨이 1시간에 1,000원어치 전기를 쓴다면 선풍기는 100원 정도도 안 나와요. 에어컨을 26에서 28도 사이에 놓고 선풍기에 함께 틀어 바람을 순환시키면 훨씬 빨리 시원해지고 전력 사용은 낮출 수 있어요. 이때 선풍기는 사람을 향하지 말고 에어컨을 향해 놓아야 차가운 바람이 방 전체로 빨리 퍼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가 먼지로 막혀 있으면 에어컨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2주에 한 번 정도 필터를 빼서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세요. 냉방도 더 잘 되고 요금도 내려갑니다. 네 번째는 햇빛 차단이에요. 낮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방 온도가 2에서 3도씩 쉽게 올라가요.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햇빛이 계속 방을 덮이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가장 뜨거운 시간인 1시부터 4시까지만이라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막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사용하시는 에어컨이 10년 이상 된 구형 모델이라면 인버터 방식의 신형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것도 절약의 지름길이에요.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덥다고 참기만 하지 마시고요. 에어컨은 요령껏 똑똑하게 쓰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기 누진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 누진세, 무섭지 않게 탈출하는 전략. 이번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기요금,
그 중에서도 여름철 누진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기요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이에요. 기본요금은요,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매달 정해진 금액이에요. 마치 전화기나 인터넷에 나오는 자리세 같은 거죠. 그리고 사용요금은 얼마나 전기를 썼느냐에 따라 나오는 요금인데, 바로 여기에 누진세가 숨어 있어요. 자, 그럼 누진세란 뭐냐? 말 그대로 전기를 조금 쓰면 싸게, 많이 쓰면 비싸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1단계 0에서 200kWh까지는 전기 단가가 93.3원이에요. 이건 가장 싼 구간이고요. 냉장고, 전기밥솥, TV 같은 기본 가전 쓰는데 충분한 수준이에요. 보통 어르신들 댁은 이 구간에 머물면 전기세가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런데 200을 넘어서 201에서 400kWh까지 가게 되면 단가가 187.9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건 에어컨이나 전기온수기, 선풍기 여러 대 같이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을 사용할 때 진입하게 돼요. 이 구간부터 전기요금이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1kWh를 넘는 순간 단가는 무려 280.6원이에요. 처음보다 3배 이상 비싸죠? 여기 들어가면 정말 전기세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에어컨 오래 켜두고 전기밥솥 보온기는 계속 켜두고 전기매트, 선풍기 여러 대 이런 게 쌓이면 금방 3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서울에 사는 70대 박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에어컨도 자주 안 켰는데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지? 하고 놀라셨죠? 자세히 보니까 냉장고, 전기밥솥, 보온기가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전기 먹는 하마라서 누진세 3단계까지 몰래 올라간 거였죠. 그래서 결론은요.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를 얼만큼 썼느냐 보다 어느 요금 구간까지 진입했느냐예요. 누진세는 진입 구간이 바뀌면 단가가 확 뛰니까 요금도 훅 올라갑니다. 다음 시간엔 이 누진세 무섭지 않게 피하는 방법, 즉 요금 구간 안에서 똑똑하게 전기 아끼는 실전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시원하게 전기세는 똑똑하게 함께 준비해 보자고요. 세 번째, 가전제품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꿀팁. 자, 이번에는 어르신 댁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전기 절약법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해보세요. 첫째, 냉장고 전기요금 줄이는 생활 꿀팁. 어르신, 냉장고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는 전자제품이죠.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전기세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마세요. 문을 열 때마다 냉장고 안에 차가운 공기가 확 빠져나가고 그 공기를 다시 차게 만들기 위해 냉장고가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결국 그만큼 전기가 더 들어가게 되죠. 필요한 물건은 미리 생각해두고 한 번에 꺼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장고 안을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음식이 너무 많으면 냉기가 고루 퍼지지 못해서 냉장고가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내용물은 70에서 80% 정도만 넣고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냉기 순환이 잘 돼서 전기 절약에 도움이 돼요. 냉장고는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보통 3도에서 5도 사이, 냉동실은 영하 18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온도예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만 더 많이 먹고 음식 보관 효과는 비슷하니까 적정 온도로 조절해 주세요. 특히 냉장고 뒤쪽 먼지도 청소해 주세요. 냉장고 뒤쪽에는 열을 식혀주는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열이 잘 안 빠져나가서 냉장고가 더 힘들게 돌아갑니다. 1년에 한두 번쯤은 먼지를 닦아주면 성능도 좋아지고 전기요금도 줄어요. 둘째, 전기요금 슬금슬금 나가는 플러그 사용법.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전기요금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플러그만 꽂아놔도 전기 나가요. 그게 진짜 사실입니다. TV든 밥솥이든 충전기든
코드만 꽂혀 있어도 전기를 먹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그런 전기 도둑들을 모조리 잡는 플러그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을 빼놔도 충전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으면요, 전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쓰고 나면 꼭 콘센트에서 분리해 주세요. 2. TV, 셋톱박스. TV 끄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셋톱박스는 계속 켜져 있죠. 이 셋톱박스에서 하루 종일 대기 전력이 나가요. TV, 셋톱박스 공유기 세트는 스위치 멀티탭에 연결해서 안 쓸 땐 한꺼번에 딸깍 꺼주는 게 최고예요. 3. 전기밥솥. 밥 다 된 뒤로 보온 상태만 하루 종일 켜놔도 하루 전기요금 100에서 200원씩 나갑니다. 보온 기능은 최소한으로 남은 밥은 냉동 보관 후 데우기가 전기세 절약에 훨씬 유리해요. 4.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 프린터는 사용 안 해도 코드 꽂혀 있으면 대기 전력 계속 소비돼요. 특히 프린터는 켜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사이에도 전기가 나가고 있으니 사용 후엔 플러그를 꼭 뽑아주세요. 5. 전자레인지, 밥솥, 전기포트. 자주 쓰지 않는 제품이라면 사용 후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전기포트는 대기 전력은 낮지만 습관적으로 꽂아두는 대표 제품이랍니다. 작은 플러그 하나도 전기요금이 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제품만 꼭 필요한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사용 안 할 땐 꺼주는 습관. 이것만 지켜도 전기요금은 훨씬 가볍게 줄어듭니다. 4번째, 전기요금 미리미리 줄이는 정부 지원제도. 전기요금 미리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 꼭 알아두세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대가족 어르신 가정은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이 할인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집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5인 이상 대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도와주십니다. 또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만 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하고 지나치십니다.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기셔서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덜고 시원하게 보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